뇌피셜이 판을 치는 방송 점검 세상 보기의 점검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 또 아이폰이네요. 이번엔 좀 달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아이폰만 갖고 실내에서 떠들다 보니까 재미없다, 지루하다, 좀 말로만 하니까 재미없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으로 나와서 실험을 좀 해보았습니다. 추운 날씨에 아이폰이 느려지고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었죠. 그리고 아이폰은 그것에 대한 패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능에 대한 브레이크가 걸리는 잠수함 패치까지 이어졌죠.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소송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과는 관계없이 갑자기 아주 갑작스럽게 실험을 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셨다면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 버튼까지 꼭 눌러주세요. 때는 바야흐로 11월 3일 아이폰 X이 출시되고 북반구에 사는 아무개 씨가 아이폰에 이상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비교적 날씨가 춥지 않아 영하 0도 인근에 머물렀던 기온에 아이폰이 갑자기 떡실신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화면이 이렇게 터치가 안 되고 스와이프가 안 됩니다. 아이폰 X 같은 경우에는 홈 버튼이 없기 때문에 이게 먹통이 되면 끝장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먹통이 돼버리는 현상이 나타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를 공론화시켜서 애플이 문제를 인지하고 그 제보가 있은 지 대략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가 지났던 11월 20일경 패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에 이릅니다. 그 사이 우리나라에는 겨울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역시 평균 기온이 영하에 머무는 날이 연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아이폰이 0도 언저리가 되는 상황에서 멈추는 현상을 제대로 잘 해결을 했는지에 대한 증명 영상을 좀 제작을 해봤습니다. 게다가 또 잠수함 패치까지 이루어졌잖아요. 이 잠수함 패치는 어찌됐든 불안정한 배터리의 전압으로부터 그 기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패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온도가 낮아지거나 배터리의 전압 수급이 불안정해졌을 때 이 아이폰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정이 생겨서 그거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영상 보고 오실까요? 영상 큐! 우중충한 날씨이긴 합니다만은 네, 오늘 영하 1도입니다. 영하 1도고요. 영하 1도라서 원래 어제 요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제 이걸 못했어요. 어제가 딱 좋았는데 오늘은 영하 1도 어쨌든 영하의 날씨입니다. 일단 기온을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오늘의 날씨 마포구 영하 1도 대체로 흐림입니다. 영하 1도예요. 영하 1도에서 이 녀석이 꺼지나 안 꺼지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배터리 상태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놓을게요. 내려놓으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74%인가요? 네, 76%예요. 한번 이대로 넣고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케이스도 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케이스도 벗겨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는 always on입니다. 보통 한 5분 정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 내놓으면 꺼지거든요. 추운 날씨에 과연 휴대폰이 꺼질 것인가. 아이폰 같은 경우는 본체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그 열을 잘 발산시키는 역할을 해야. 잠금은 자동 잠금이 아닌 상태로 놨고요. always on 상태입니다. 영하 1도. 배터리가 혹시나 급감하지 않을까. 74%예요. always on을 해놨기 때문에 배터리가 빨리 달 수 있습니다. 일단 딱 좋긴 좋네. 어차피 이게 지금 20분밖에 못 찍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아이폰이 잘 꺼지는 시간대가 한 5분 정도 버틴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서 5분 정도 버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10분까지 한번 가보죠. 10분. 이제 10분 실험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네요. 확실히 이제 0도에서 작동이 안 되는 패치는 확실하게 패치가 된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버텨봤는데 일단은 바디 자체는 0도라고 생각할 만큼 차갑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좀 조건들이 있겠지만 화면 넘어가는 것도 그렇고 작동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쿨하네요. 뭐 클릭해도 잘 되고요. 뭐 잘 작동이 잘 됩니다. 꺼지거나 하지 않고요. 배터리도 감소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정상적입니다. 굉장히 노멀하게 작동이 되고 있어요. 오, 좋아. 여기 좀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 여기 좀 바람이 막 불고 있어서 온도가 급격히 낮거든요. 여기서 한번 해볼까? 여전히 좀 얼어붙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바람 차다. 오히려 실외기에서 바람이 막 불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여기가 온도가 낮은 것 같아서 좀 더 낮은 쪽에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요. 녹화 시간이 좀 더 버텨주나 막. 내 손이 얼어. 네. 엄청 차가워요. 느낌상으로는 한 영하 2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손에 느껴지는 온도가. 정확한 온도를 좀 측정해 줘야 되는데 어쨌든 날씨는 1도고요. 영하 1도. 어차피 약간 좀 터치가 둔해지긴 했네요. 안 둔해졌구나. 괜찮은데? 근데 진짜 화면 번짐이 제로예요. 화면 번짐이 이렇게 차가우면 더덕거린다. 그렇게 차가우면 화면 번짐이 좀 생기는데 화면 번짐이 없어요. 잔상이라 그러죠. 화면에 잔상이 생기기 마련인데 잔상이 안 생깁니다. 여기 지금 되게 차가운데 너 손실해서 붙잡고 있으면 되겠다. 너무 차가워. 차가워. 차가 엄청 차가워진 데다가 떨구면 또 빡 깨지겠지? 이렇게 차갑게 만들었는데도 안 꺼지면 패치는 일단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운 상태에서 벤치마크를 돌려볼게요. 어쨌든 차가워지면 여기 있다. 긱벤치 4 벤치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벤치 테스트 CPU 원 벤치마크. 내 손이 죽겠다. 메모리 밴드위스까지. 자, 거의 끝났어. 땡. 이야. 손 시려. 성능 떨어짐이 없습니다. 성능 떨어짐이 없습니다. 멀티코어 프로세서가 원래 9999점 나왔었는데 성능 떨어짐이 없네요. 패치 제대로 됐습니다. 엄청 추운 환경인데 문제가 없어요. 크립토 스코어. 자, ASE. 자, 싱글코어 멀티코어. 과거 기록을 좀 살펴볼까요? 뮤어 디바이스 7. 근데 요거는 조금 그러네요. 과거 히스토리가 있겠지? 히스토리가 CPU. 그래요. 이제 오늘 측정한 거죠. 12월 28일. 지난번에 측정한 게 4206점. 올랐어요. 4241점. 올랐어요. 차갑게 했는데도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은, 휴대폰이 아주 깔끔하게 잘 돌아갈 온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패치는 잘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문제 생길까봐 해봤는데, 겁나 잘 되네요. 여기까지. 야외 실험을 마치고 실내로 넘어갑니다. 빠이! 실내에 있는 점검님 나오세요. 아이폰은 건재했습니다. 애플이 기기 하나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전에 LCD 패널일 때보다 훨씬 좋아진 디스플레이만 확인한 실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화면도 작동을 잘 하고요. 오히려 온도가 낮을 때 벤치마크 점수가 더 잘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하드웨어가 낮은 온도일 때 더 수월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네요. 확실히 아이폰 X의 경우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쓰더라도 다운되거나 꺼지거나 갑자기 배터리가 0이 되는 상황은 나오지가 않았네요. 이전 버전을 쓸 때까지만 해도 80% 정도 충전 잔량이 남았을 때 추운 공기에 10분 이상 노출시키게 될 경우 갑자기 꺼지거나 이제 배터리가 0이 되는 현상을 경험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로 이제 그런 증상을 느꼈을 때가 오즈모라는 그 스테디캠이 있습니다. 오즈모라는 스테디캠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이폰이나 이런 휴대기기로 모니터를 볼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공기 중에 그대로 그 기기가 노출이 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방 차가워져서 그 추운 날씨 때문에 꺼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던 거였습니다. 헬리캠도 마찬가지였죠. 팬텀이나 그런 기타 기기들을 사용을 할 때 휴대폰이 필요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사용을 했을 때 추운 날씨에는 굉장히 좀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뚝뚝 꺼져버렸기 때문에. 일단 아이폰 X 같은 경우에는 백플레이트가 유리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단열 효과가 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걸까요? 여튼 잘 됐습니다. 실험이 진행되는 20분 동안은 별다른 문제가 보이지 않았고
정말 문제는 이제 구형폰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신 기종은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지나간 기종은 툭툭 꺼지도록 쓰레기를 만들어 버리는 이런 그 애플의 형태를 봤을 때 뭐 애플도 아마도 여기까지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 여러모로 노력을 하겠다, 뭐 사과문도 발표하고 싼값에 배터리도 교체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각 나라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배터리를 얼마에 제공해 주겠다 이런 공언도 없었고, 단지 증세가 이렇게 되니까 요렇게 한번 조치를 취해봐라 정도의 얘기만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사과조차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형태를 봤을 때 진짜 애플이 우리나라를 호구로 여기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에 대해서 그냥 좀 쌩까는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국민적인 불매운동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저 같은 앱등이들도 각성을 하고 애플에서 탈애플하는 그런 좀 형태를 보여줘야 쟤네도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래도 정신 안 차리겠죠 뭐. 쟤네들이 정신 차릴 놈들입니까? 아마 아이폰 X도 내후년 되면 브레이크 패치가 걸려서 배터리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이번엔 뭐 당당히 공지까지 하겠네요. 대놓고 그냥 하겠다고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역시 청춘이 최고다. 젊은 놈들 체력 못 따라간다 라고 하지만 사람도 100세 시대고 80 넘어도 30대보다 건강한 어르신들 많은 이 시대에 휴대폰이 자기 수명 2년 넘었다고 늙지도 않았는데 늙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는 안 되겠죠. 병맛 정책 철회하고 잘 맞는 휴대폰 작살날 때까지 쓰게 만들어 주기를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정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가 좋으니까 화질도 좋네. 오케이. 8분이면 충분하네.